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최근 10년간 명예 전당에 헌액된 선수, 오로지 전미 야구협회의 투표로만 뽑힌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헌액된 선수, 바로 레리 워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동갑내기예요, 레리 워커 선수. 그리고 캐나다가 배출한 최고의 MLB 선수하면 이견이 없죠. 레리 워커를 꼽습니다. 메이저리그 17년 동안 1988경기를 뛰면서 2160안타, 통산 타율이 3할 1푼 3리, 장타율이 무려 5할 6푼 5리를 기록했던 슈퍼스타고요. 통산 홈런 383개, 발도 빨랐어요. 230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통산 OPS가 무려 9할 6푼 5리, 0.965입니다. 자, MVP 받았고요. 5번의 올스타, 7번의 골드글러브, 타격왕 3번이나 올랐고요. 홈런왕도 1번, 출루왕도 2번 했습니다. 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메이플리지에서 태어났고요.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래요. 아버지부터 이 아들 4명이 전부 다 어렸을 때 야구 좋아해서 소프트볼 한 팀에서 떴다고 해요. 캐나다의 국기 스포츠는 역시 아이스 하키죠. 워커 선수 어린 시절부터 하키를 즐겨했었고, 빙판이 아니더라도 스트리트 하키라고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스트리트 하키를 되게 즐겨했었는데, 그때 같이 많이 뛰었던 선수가 릭 허버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훗날 캐나다 하키 명예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대성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워커 선수는 야구보다는 NHL 프로 하키 선수로 뛰는 게 본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었대요. 하키하고 배구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프로하키 선수가 되기 위해서 16살 때 2군데 프로하키팀 트라이아웃 캠프에 출전을 했는데 2번 다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프로 갈 만큼의 실력은 갖추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구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프로 들어가서 마이너리그 뛸 때는 포크볼이라는 구종도 처음 보고 슬라이더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 들어갔을 때 정말 완전히 야구를 처음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눈에 든 거는 뭐냐면은 캐나다 청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때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알루미늄 방망이를 쓰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레리 워커 혼자서만 나무 배트를 썼대요. 근데 그 나무 배트를 써도 강력한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눈에 들면서 지금은 사라진 몬트리올 엑스포즈와 계약금 불과 $1,500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야구에 대해서는 너무 거칠고 한마디로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은 재능, 향후 미래를 보고 계약을 했잖아요. 초창기, 마이너리그 초창기에는 자기가 처음 보는 거니까 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볼만 들어오면 코스에 관계없이 무조건 스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몬트리올이 좀 의구심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걸 극복해내고 89년 8월 16일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면서 그 시즌에 20경기를 뛰게 돼요. 1990년도 시즌 이 선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워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당시 몬트리올 엑스포즈의 외야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팀 레인지 선수, 마이키스 그리썸 선수, 레리 워커와 함께 막강 외야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워커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 시즌에 133경기 나가면서 타율은 2할 4푼 1리밖에 안 됐지만 홈런 19개 치면서 거포로서의 자질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캐나다가 이때만 해도 야구에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의 어린 야구 선수들의 우상으로 서서히 발돋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91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할 9푼에 16개 없는 64타점, 역시 14개 도루. 9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3년차 되던 해 3할 1리 23개 없는 93타점에 18개 도루, 올스타,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를 동시에 거머쥐면서 캐나다 안에서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93년도에는 타율은 2할 6푼 5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만 홈런은 22개, 86타점에 29개 도루 성공시키고 연속으로 골드글러브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홈구장은 개폐식이 아니라 폐쇄식 동구장이에요. 당연히 실내는 인조잔디인데 요즘 인조잔디 같은 게 아니라 그 예전 인조잔디, 그 카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유난히 딱딱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 당시 홈구장 이름이 올림픽 스타디움이었었는데 이 몬트리올에 뛰었다가 심지어는 거기 원정 가서 3연전만 뛰고 와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레리 워커 선수는 거기를 홈으로 뛰는 선수니까 1년에 좋던 시간간에 80경기 뛰어야 되잖아요. 무릎 부상으로 계속 좀 고전을 하게 되고 나이 들고도 이 무릎이 고생시킨 게 이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이에요. 94년도에 소스틴 몬트리올이 다저스 스타디움, 제가 이제 이 경기가 그때 미국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아마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었던 것 같아요. 우익수로 공 잡고 들어오는데 아웃카운트 착각해서 투아웃이었는데 쓰리아웃인 줄 알고 본인이 들어오면서 공을 어린아이 팬들에게 공을 토스하고 넘어가는데 난리 난 거죠. 그 다시 그 어린아이한테 가서 공을 다시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뒤가 늦었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경기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아갔대요. 공 줬다 빼어서 미안하다고 본인이 사인볼을 줬다고 하는 또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시즌에도 3할 2푼 1리 19개 홈런 86타점 19개 도루를 성공시켰고요. 자, 몬트리올은 그 당시에도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미 스타로 성장한 레리 워커를 잡을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콜로라도 락키스와 95년도에 4년에 2,250만 달러의 계약을 맺게 되고 또 그 시즌에 농모 상대로 시즌 본인의 100호 홈런을 달성을 합니다. 이 당시 쿠어스 필드가 딱 개장을 하는 시기와 맞물린 거예요. 타율 3할 6리인데 홈런 36개, 101타점에 16개 도루. 콜로라도 타선이 브레이크 스트릿 바머, 브레이크 시에 브레이크 거리에 폭격기. 레리 워커 선수와 함께 안드레스 갤러라거, 보비셋의 아버지죠. 단테 비셋, 비니 카스티아,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시즌 30개 이상의 홈런을 치면서 엄청난 메이저리그 최고의 공포 타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96년도에는 수비하다가 펜스랑 충돌하면서 부상 때문에 83경기밖에 뛰지를 못해요. 하지만 97년도 본인의 최고 시즌을 맞이하게 되죠. 3할 6푼 6리의 타율, 49개 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르게 되고 130타점에 3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MVP 당연히 받고요.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올스타, 완전히 뭐 싹쓸이를 하게 된 거죠. 올스타전에서 랜디 존슨을 승부를 할 때 여러분 알잖아요. 헬멧 바꿔 쓰고 우타석으로 옮겨 쓴 모습. 원래 이거 오리지널은 93년도에 필라델피아의 존 크룩 선수가 랜디 존슨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냥 존 크룩 선수 흉내내려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시범 경기 때 랜디 존슨을 상대를 했었는데 그때 랜디 존슨 공이 머리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게 되면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던 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받은 MVP는 캐나다 출신 선수로서는 최초의 MVP가 됐고요. 그 시즌 유일하게 30개 이상의 도루, 7할이 넘는 장타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98년도에도 3할 6푼 3리 타율 1위를 차지했고 23개 홈런 67타점에 14개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올스타와 골드글러브를 차지를 했고요. 근데 이때 사실 경기 수가 많이 출전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프링 트레이닝 때 일찍 끝나는 날이 많으니까 골프를 치러 갔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많은 경기 출장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이때의 타격왕 의미가 있었다면 내셔널리그의 타격왕은 샌디에고 파드레스 토니 긴의 그냥 독차지였습니다. 4년 연속 타격왕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지한 선수가 바로 레리 워커였다는 거죠. 자, 99년도에 3할 7푼 9리 세 번째 타격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역시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 모두 차지를 하면서 출루와 장타율 부분 모두 다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홈의 성적, 뭐 당연히 쿠어스필드 홈경기 성적이 좋은데 특히 높았기 때문에 홈에서 무려 4할 6푼 1리를 기록을 했었어요. 레리 워커라든가 쿠어스필드에서 오래 뛴 선수 성적이 좀 폄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레리 워커 선수의 당시 성적, 어웨이 성적은 어땠을까 찾아보니까요.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년 동안 어웨이 타율이 3할 1푼 4리예요. 물론 쿠어스 필드만큼의 성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구장에서도 3할을 칠 수 있었다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6년에 7,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2000년도 다시 팔꿈치 구상이 생기면서 87경기밖에 못 뛰었고요. 2001년도에는 본인 통산 888타점째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선수로서는 최다 타점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선수가 되죠. 이 선수가 타율도 3할 5푼, 38개 홈런, 123타점, 도루도 14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레리 워커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통산 300홈런을 돌파를 하게 되고요. 또 좌타자입니다만은 좌투수 공략을 잘해서 좌투수 상대 전적이 무려 3할 7푼 8리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2002년도에도 3할 4푼 8리 아쉽게 타격 2위에 올랐고요. 26개 홈런 104타점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뛴 그 몸에 많은 누적된 부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깨, 사타구니, 햄스트링, 엉덩이 쪽 부상 이런 부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할 9푼 8리에 17개 홈런 2,000안타를 돌파를 하게 되고 그해 8월 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사실 최초자 마지막입니다.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면서 우승 반지를 노렸습니다만은 당시 세인트루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는 끼지 못하게 됐어요. 자, 2005년도가 본인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100경기에 출장하면서 2할 8푼 9리 15개 홈런 52타점. 하지만 이때는 목 디스크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면서 본인이 마침내 2005년을 마지막으로 은퇴 선언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기록에서 확연히 느끼시는 것처럼 장타력과 정확도와 스피드, 강한 어깨, 또 뛰어난 수비 능력까지 갖춘 캐나다 야구의 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은퇴한 다음에 캐나다 대표팀이나 청소년팀 국제대회에 많이 나갈 때마다 코치로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선수는 성격이 아주 쾌활하고 호탕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내에서도 상대팀의 선수하고도 아주 절친하게 지냈고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선수로서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또 캐나다 어린 야구 선수들의 정말 목표가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선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